자, 경찰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와중에서 경찰이 게이 씨네 집에 왔어요. 그래서 수사 협조를 요청했어요. 근데 게이 씨가 무슨 근거로요? 아니 걔가 실종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실종 사건이 뭐 하루에도 한두 건 일어나나? 아니 무슨 도대체 증거로 나를 수색하게 되는 거예요? 말은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절해요. 근데 경찰은요, 이번 경찰은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들이 게이 씨의 범죄 기록을 다 조회를 해요. 소름. 연락 이상한 것들 막 나오잖아. 막 젊은 남자 막 자기가 성추행하고, 물론 무효 판결 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기록을 다 찾아내요. 그래서 결국에 자택을 수사를 하게 됩니다. 집에 가서 수색을 해요. 그랬더니 고등학생들이 끼는 반지, 그리고 게일 씨의 자기의 것이 아닌 운전면허증, 수갑, 주사기, 게다가 이 남자는 좀 뚱뚱한데 좀 젊은 남자나 입을 만한 옷까지, 그리고 이 남자가 일했던 약국 사진, 이런 게 막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이 게이 씨의 가택을 수사하던 중에 뭔가 어디선가 계속 악취가 나요. 아, 이 집에서 왜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뭐야, 이게 무슨 냄새야? 마루 밑에서 계속 악취가 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던 와중에 게이 씨 직원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경찰관님, 전 이름을 말할 수 없는데요. 전 그 게이 씨라는 그 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다 알고 있어요. 그 게이 씨 사장은요, 여태까지 30명 이상은 죽였을 거예요. 제가 누군지 말할 수 없어요. 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게이 씨를 마약을 소지했다라는 것으로 체포를 했어요. 왜냐면 가택 수사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얘를 다시 마약을 집에 있다라는, 우리가 그걸 들었다 이래가지고 얘를 다시 체포를 해요. 그리고 집을 다시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마루를 뜯어냈어요. 마루를 뜯어냈더니 거기서 이제 사람의 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뼈가 1개, 2개, 3개, 4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추궁을 했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어차피 시체가 많아서 마루 밑에만은 다 못 묻었어요. 강에 버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살인을 한 사람들의 시체의 일부만 집 밑에 마루에 있었던 거예요. 흠이 말이 안 되죠. 뭐야, 대인배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기로는 자기는 총 한 25건에서 30건의 살인을 저질렀대요. 그런데 대부분을 자기네 집에 묻었긴 했는데 시체 중에 5개는 강가에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한테 약간 좀 자랑스럽다는 듯이, 저희 집에 가가지고요, 요 마루에 요쪽을 펴보시면 제가 사진 그림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를 파보시면 아마 좀 이런 식으로 막 경찰한테 자세히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냐? 길가에서 10대 소년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남자들 중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약간 그 매춘을 하시는 분들 있죠. 남자 매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제 성관계를 대가로 너희가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또는 마취제를 써서 강제로 끌고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자기네 집에 오기까지만 하면 그다음 손에다가 수갑을 채우고 또는 밧줄로 묶어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더러워 이상해 해결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시체를 유기하기도 하고 방 안에 집 안에 방치해두기도 하고요. 그 살인의 현장이 이 집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집에 대한 더 대대적인 수색이 들어갑니다. 정말 뭐 미국 내 경찰들, 기자들, 카메라맨들이 다 몰렸고요. 4개월 동안 집을 파내요. 왜냐면 시체를 이렇게 오래된 시체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딱 발굴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무려 4개월 동안 이 집 밑에 이 지하에서 시체들을 발굴해냅니다. 그래서 몇 개나 찾았는데요. 이 집에서 무려 29구의 시체가 수습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8구는요. 훼손 상태가 극심해서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만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이 게이 씨가 범행 대상으로 노렸던 사람들의 사진이에요. 다 젊은 남자들이죠. 거의 존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인상들이 다 시원시원하게 생기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어머, 그러네. 약간 이 인상이 다 시원시원하신 분들이 많네요. 좀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아무래도. 자, 그래서 자 29구의 시체들 중에서 29구의 시체 중에서 8구는 누군지 몰랐고 아까 이 남자 알죠? 이 남자 로버트 피스트, 약국에서 가다가 실종된 사람의 시체는 결국 강에서 찾아졌어요. 여기 희생자 명단입니다. 희생자 명단이에요. 나이 보세요. 다 18세, 15세, 16세, 14세, 20세, 19세, 16세, 21세, 19세. 다 21세 이하예요. 최고 21세, 최하 14세.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그는 과연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시카고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게이 씨는 무죄를 주장했어요. 시체가 너네 집에서 29구나 나왔는데 어떻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어요? 정신 이상이라는 거죠. 정신 이상에 의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어요. 변호사를 샀죠. 나는 정신 착란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행 전후엔 난 제정신이야. 근데 나는 범행에서만 정신이 이상해져. 그러니까 난 무죄야. 난 정신이 병신이거든. 그래서 나는 무죄라 이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그러면서 막 농담도 하더래요. 내가 죄가 뭐가 있냐고. 나는 범행을 저지를 때는 그냥 내가 막 묘지를 뛰어다니는 듯한 느낌밖에 안 들었지. 난 내가 뭐가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시체가 29구나 나왔는데 뭘 했는지 기억 안 나고 자긴 그냥 사람 막 뛰어다녔대. 게다가 희생자들은 그 말을 또 바꾸기도 했어요. 그 죽은 걔요. 지가 원해서 한 거예요. 지가 나랑 성관계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집에 오라고 한 건데 근데 그러다가 너무 좋아서 질식사한 거예요.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엔 처음에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하다가 자꾸 내용이 번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 유죄를 인정받고 사형을 선고받게 되죠. 진짜 철면피죠. 결국 그는 1994년 5월 10일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의 몸에는 독극물이 주입되고요. 마지막 식사로 새우튀김과 KFC 닭 한 조각 드시고 사형을 선고받으셨어요. 독극물 주입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변호사한테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뭐 죽은 사람이 돌아오나요? 어차피 제가 저지른 일인데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전혀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주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왜 제가 방송 초반에 이 사람이 광대살인마라는 별명을 제가 이 사람한테 붙여줬을까요? 그는요, 평소에 광대 분장을 했어요. 왜요? 어린아이들 돌보는 봉사활동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살인마가요, 어린아이를 돌보는 봉사활동에도 참여를 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광대 분장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핑계로 간 거예요. 이렇게 광대 분장을 하시고요. 이렇게 보면 봉사활동하는 사람 우리 다 못 믿을 것 같아. 아니 무슨 사람은 죽여가지고 자기 집 지하실에다 그렇게 묻어놓는 사람이 애들 즐겁게 해준다고 이거 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 그런데 이 사람이 광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 얘가. 그래서 얘가 처음에 사형 선고를 집행받고 나서 오랫동안 그림을 그렸어요. 감옥에서 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소재가 광대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뭐 공주도 있고 일곱 난장이도 있고 뭐 또 그 왜 연쇄살인범 제프리 다머 아시죠? 나 에드 게인 제가 다 얘기했던 건데 이런 것도 있었고. 자, 그림 좀 구경하시죠. 이게 이 사람이 그렸던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있고 광대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자, 가장 주목하실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죠. 자신의 집 밑에 뿌리가 이렇게 내려져 있고 그 뿌리, 흑백 사진 보세요. 뿌리 내린 거 안에 뭔가 형상을 한 것들이 수없이 묻혀져 있죠. 자, 이런 작품들을 그렸어요, 자기가. 근데 선생님, 범죄자가 그린 작품을 우리한테 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고 죽고 나서부터 팔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연쇄살인범이 그린 작품이다 이거예요. 연쇄살인범이 그린 작품이라 사후에 19점이 경매에 붙여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아크릴 물감으로 이제 새를 그린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1195불, 가장 작은 게 20만 원에 팔리고요. 그 외에 뭐 난장이들이 야구를 하는 뭐 그림이 있대요. 그 그림은 최고 1000만 원까지 호가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팔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림을 사냐? 정말 어떤 사람은 야, 희대의 연쇄 살인마가 그린 그림 한번 가지고 있어볼까? 뭔가 깨림직하면서도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림을 구매한 사람도 있고요. 그 외에 일부는 희생자의 가족들이 샀어요. 희생자의 가족들이 그의 그림을 왜 샀을까요? 그의 그림이 점점 팔리고 있다는 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의 그림을 사들여요. 그리고 그림 화형식을 열어요. 희생자의 가족만 300명이 모였어요. 300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림 25장을 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아니 여러분도 그 마음은 이해되잖아요. 사실 희대의 연쇄살인마고 애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이 사람의 그림이 돈 주고 팔린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많은 그림은 희생자들 가족에 의해서 태워 없애졌죠.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요. 이 사람이 처음에 남자아이들 좀 건드린 거 죄로 인정돼가지고 10년 동안 받은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10년 받았는데 1년 반 만에 가석방 됐다 그랬잖아요.
5방 되지 않았다면, 그때 좀 더 감옥에 있었더라면 희생자의 수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광대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였습니다.